방금 말씀하셨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셔서 어제 사퇴 의견 밝힌 다음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북페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 사실은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투샷 장면이 찍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상한 결과처럼 예상대로 갔고요. 자, 알려진 바로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일정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찾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도 좀 나왔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청 대 친명 구도로는 본인이 승부에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정청래 대표가. 친문 대 친명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첫 행보로 당대표 사임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저는 보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성역화돼 있어요. 김어준 씨부터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완벽했다고 하면은 정권을 왜 윤석열에게 내줬겠습니까? 이게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을 친문 대 친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전 당연히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과 문재인 정부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검찰총장에 앉히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 검찰개혁과 내지는 이념정치, 진영 논리를 극대화해서 끼리끼리 정치, 족보 정치 이런 걸로 지난 5년을 하다가 윤석열 시대를 열은 그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표가 다급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손을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아마 이번 전당대회 때 한번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질문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튀어나와서 이 일을 벌리느냐, 이 사달을 내느냐,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번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라는 게 그 욕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공천권요? 공천권이고. 두 번째는 김어준 씨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평산책방TV 운영하는 사람이 김어준 씨. 문재인 대통령 방송을 운영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유독 인터뷰는 김어준 씨만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어준 씨가 지금이 영향력이 절정이거든요. 김어준 씨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사인에서도 감정 온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신뢰도가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지금 최고지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좀 일부 그 하락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잘한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희망을 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는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불안과 공포인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자신들의 공간이 없다라는 조급증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지금 시기에 좀 다소 빠르긴 합니다만 아마 모두가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어준 공장장 이야기, 뉴스공장 이야기를 조금 있다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또 요즘 관심이 많이 있어서 뭐 박인식 평론가님 어제 행보는 어떻게 단순하게 워낙에 이제 신규 변호사님이 정리 잘해주시니까 오전에 개혁을 외쳤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전통, 적통, 정통성을 확보하러 갔다고 저는 봐요. 오전에 이제 사퇴하면서 자신은 개혁하겠다고 외쳤으니까 검찰개혁이나 개혁에 대한 의제를 자신이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친노 친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어떤 표의 결집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친문과 친명의 대결로 이제 구도가 좁혀지면 이게 이제 누구한테 사실 유리한 걸까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 지금 총리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사실 그리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문을 확보하면 친노까지도 이게 포섭할 수 있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은 지금 의회 내에서는 다수일 수 있지만 권리당원의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라디오 듣다가 그 표현을 들었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은 퇴적층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쌓여져 와서 DJ 정부 시절부터 쭉 쌓여져 온 층이기 때문에
친문을 확보하면 친노를 확보하는 이제 이런 이제 표의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른바 대통령에 맞서는 사람과 예.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결로 프레임을 잡아야 김민석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 쪽에 좀 유리한 것이지 친문과 친명의 구도로 갖춰져 버리면 표의 확장성이 이 친명 쪽이 좀 갇힐 수가 있다. 이제 요거는 하나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제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가서 평산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데 서울 국제도서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정 약속도 없이 바로 뛰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좀 성급하고 조급한 건 아닌가? 뭐 그 사퇴를 하자마자 좀 만났다라는 게 이것도 너무 좀 노골화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실상 지금 어제 정청래 대표 사퇴에 이어서 송영길 의원 얘기하고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방금 박영식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가 좀 나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로 정청래 전 대표죠. 전 대표가 30%, 김민석 김민석 총리가 25.5%, 송영길 의원이 14.2%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46.1%로 좀 높고 정청래 전 대표가 26.5%, 송영길 의원이 18.8%입니다. 아마 자세한 상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ARS나 인지 전화조사인지는 아마 제작진이 좀 올려주실 텐데 저거 ARS로 보이죠? ARS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이제 ARS 기반인 거 맞고요. 그리고 1,000명 조금 넘는 대상으로 조사를 늘 매주 정기 조사를 해오는데 저거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이전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표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전 존재하는 결과라고. 그렇네요. 오늘 나온 그쵸? 조사들은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이네요. 네, 그래서 대표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주시해서 볼 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떤 비중이 나왔느냐인데 김민석 후보가 일단 상당히 좀 앞서가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나 지금의 어떤 흐름이 김민석 대세론으로 굳혀지는 단계인 건 분명히 맞다. 다만 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당대표를 하면서 11개월 동안 조직을 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전국 기반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청래 쪽 기반이 많이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는 거는 유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조사 세부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적합도에서는 일부 앞서는 걸로 나오는 이유가 저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 진짜 원하는 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누구에게 사실은 그 감사 인사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공이죠. 장동혁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다 죽어가던 사람 살려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사람이 정청래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책임 안 지니까 장동혁 대표는 더 좋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안철수 의원인가요? 제발 좀 정청래 대표 재선 좀 해달라고 그 얘기 어제 하신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지금 늘 장동혁만 하다 보니까 안철수. 정 대표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이재명 레임덕 선봉장 아닙니까? 저는 그 정 대표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근데 저는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고 집권당은 정권과 한 공동 운명체거든요. 근데 대통령님과 인식도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고 정치 스타일도 다른데 또 여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 결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갤럽 조사 보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족하시는 국민들이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낸 장동혁과 정청래와 장동혁 둘 다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비정상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건 맞아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비정상 정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44.8%, 부정이 50.3%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절반을 넘었네요.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이전부터 심각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은 것은 또한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우리 이 신인구 변호사 박인식 평론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출마나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니까 특히나 레임덕 우려도 좀 있다. 그거를 좀 봐야 한다. 이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상 권력 수설적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 나와서는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차기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건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히 그 부동의하는 게요. 예. 잠깐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최민희 의원이 재래식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건 약간 편향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말씀 주시죠. 아니 근데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는 게 네.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서 지지도가 빠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뭔가 특별히 새로운 걸 했거나 특별히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지지도가 빠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통을 안 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빠질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부분도 역시 대통령에게 묻는 야당의 그 이슈 주도권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일부 여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이 상황에 좀 진절머리가 나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많아서 이렇게 지지도가 빠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여당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철저하게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슈에 대해서 방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었죠. 지난 순방 기간만 봐도 그렇고요. 전당대회에 큰 욕심을 드러낸 정청래 대표나 당권파들이 주로 이제 당원 주권 강화 아이템을 내걸기만 했지 선관위 사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 내지는 중도 보수층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바라봤을 때 누가 대통령의 지지도를 사실상 끌어내렸느냐? 그거는 지금 명약 관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친청 좌장일지 모르는 최민희 의원께서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게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더 심해지죠. 왜? 지금 이 시기도 대통령의 권력에 맞대응하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센 게 아니네? 라고 인식하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은 레임덕이 오지는 않았지만 레임덕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차이가 뭐냐면요. 대통령은 잘못해도 교체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단임제거든요. 임기가 보장돼 있고 여당의 대표는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가면서 정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저렇게 분석하면 참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을 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는 상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변수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박영식 앵커님 설명해 주신 대로 상수처럼 해왔어요.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변수는 어디서 왔느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반명선언 했잖아요. 여당 대표가 불안함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잖아요. 불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여당발 리스크를 정청래 대표가 만드는 이 변수가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정부 쪽 사이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저렇게 보고 어떤 통계 자꾸 최민희 의원이 연구해 와가지고 뭐 자꾸 안전인수적으로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도 의사 선생님한테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진단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말씀을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국민들이 민주당에다가 회초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정당 지지율 정청래 대표 잘했고 연임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추월합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회초리를 민주당에 대해서도 들었거든요. 근데 교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 그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밀린 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건 기대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권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소위 말해서 그 운전대를 잡고 가겠구나. 그리고 2년 뒤에 정청래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이념 노선과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과거 세력들이 우르르 들어오겠구나. 과거의 부활이구나. 이걸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도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최민희 의원은 완벽한 오진과 완벽한 아전인수로 지금 본인들 지지자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논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지금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우리 시인규 변호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 코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코어. 이게 이 정체성 논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어.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채팅창을 달구는 건 이 최민희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나간 그 상황에서 이 코어 지지층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 같은 경우 우리 방송과 그만큼 동기화되어 있고 싱크로율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코어 지지층이 흔들려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아니 근데 그 형용모순 아닌가요? 아니 코어 지지층이면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그렇죠. 오히려 묻지마식 지지를 하고 네. 나름의 진영 논리적인 성향까지 있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코어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코어 지지층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갑니까? 그럼 그건 코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모순적인 발언을 통해서 김어준 씨도 이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뭐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지어 탄핵을 당해도 그리고 심지어 그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언론 보도로 지지도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그 몇 안 되는 퍼센테이지 20% 18%까지 떨어진 박근혜 지지도가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은 그런 분들이 실제 좀 많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코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짱 끼며 쳐다보고 있다. 지금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의 그 검찰개혁 의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코어는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이 저도 하나가 있고, 이 코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층이 아니고 김어준 총수의 코어층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그리고 있나요? 저는 이제 뉴스공장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민주당 코어층 방송이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조국혁신당 코어층들이 보는 방송, 그리고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원의 자격으로 뭐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주로 보는 방송이 주된 소비층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코어층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코어층, 김어준 총수 코어층이라고 보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아니 오늘도 그 김어준 씨 방송 제가 오늘 가서 봤거든요. 전 내용은 다 듣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봐요. 누구누구 나왔나 보면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니까. 오늘도 뭐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김어준 코어 총출동했더라고요. 황운하 의원,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두 분 다. 그리고 이지은 전 대변인. 그분은 지금 정청래 대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무리를 일으켜서 사표를 내신 분인데, 아니 그분들 앉혀놓고 김어준 씨가 뭐 조국 만세 하던 그 자세로 지금 그 검찰개혁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코어층이 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게스트 하나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방송에서 나오는 코어들, 거기서 하는 내용들, 딴지 게시판에 쓰는 글들, 그럼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리는 정청래 대표의 태도 맞습니까? 민심의 척도 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지 코어가 흔들린 건 맞아요. 꼭 김어준 코어고 유시민 코어죠. 근데 그분들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거야.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협박해보세요. 그 협박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이고 협박이 무섭네, 내가 다시 또 딴지 코어에 눈치를 봐야겠네,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참 사람 잘못 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냥 본인의 길을 가세요. 근데 그동안에는 약간 위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본인들 상품을 팔았거든요. 예. 전형적인 위선과 양두구육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면이 다 벗겨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코어를 흔들어 제껴도 이재명 대통령 코어요.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책임 안 지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발목 잡지 말라고 화가 나 계시지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거랑은 180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까먹기 전에 하나 얘기하면 예. 저는 이제 먹기 전에요. 이러는 이유가 예. 무엇이겠느냐. 목적은 뭐냐. 목적이 뭘까요? 근데 유시민 전 장관님이 하셨던 말씀에 다 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예. 약간 유시민 전 장관님의 말씀은 김어준 씨에게는 바이블, 김어준의 말과 내 말은 지나고 보면 다 맞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왜 우리 편 써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보수에서 들어온 사람은 갖다 쓰는데 왜 우리 편 뭐 시민사회 그리고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함께 연다해서 내란을 막았는데 이 세력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외연 확장한다라는 식으로 중도 보수 쪽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런 인사들 말도 안 되는 놈들 데려다가 민주당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 못하고 예. 민주당에 대한 적통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쓰냐 이 불만이 너무 이제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보 꼰대들의 그런 논리들. 니네가 민주당을 알아? 니네가 민주당 알면 얼마나 알았어? 니네가 노무현을 알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민주당 코어라고 주장하면서 예. 그 전통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 안 챙기면 노무현 때처럼 무너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도 인사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이 예. 어떤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나 어떤 그 족보 정치, 예. 끼리끼리 카르텔을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무능한 정치가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능하면 아니 진영 가리지 않고 대통령인데 모두의 대통령인데 유능하면 그 자리에 필요하면 갖다 쓴다. 근데 현실적으로도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정의당 사람도 있고 보수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모두의 대통령으로 유능함을 기반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대통령께서 인사권 쓰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여기에 불만을 제기합니까? 그러면 딱 하나예요. 본인들이 유능하면 돼요. 안 유능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 자리 안 주냐고 저렇게 온갖 논리들 ABC부터 다 개발해서 온다고 해도 아니,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쓰시는 거고 유능한 사람들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인 건지를 좀 국민들 앞에 좀 설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두 분 말씀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그런 목적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라는 서사까지 들고 왔을까요? 어떨까요? 아까 목적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 근데 이낙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생뚱맞았던 게 생뚱맞다. 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 논리가 일로 튀고 절로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김어준 씨께서 시사인 조사를 보고 당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비호감이 뭐 다 합치면 79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뭐 혹은 조급하고 당황해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한찬식 수석을 임명한 것과 이낙연이 대표였을 때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사면 얘기하고 뭐 이낙연 지지율이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 등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또 나가서 예.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을 중용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게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논의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지금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멘붕이 와서 혼란을 겪고 있냐면 유시민 전 장관이 ABC 이론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확장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ABC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다 했거든요. 너 얻어먹으려고 들어왔지? 너 먹을 거 없으면 도망갈 거지? 배신할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인용하시면서 그거 모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본인들은 스스로를 A로 규정하면서 B를 적대시한 거 아닙니까? P와 구별을 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 B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어층이 날아간대요. 그거 코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수아비 유령 세워놓고 때리면서 저도 그 피해를 봤고요. 뭐 우리 박영시 앵커님도 피해를 받고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우리의 논리는 신박해. 유시민 장관님은 현자셔. 이분이 나오면 정리할 거야. 한번 나와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그 채팅창에 올라온 몇 가지 단어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봤죠.
촉법 평론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왜 촉법 그러니까 평론가들인 거죠? 어제 오늘 사이에 예. 이미 유시민 전 장관님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을 촬영했다라는 그 말은 있었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방청 후기 방청 후기가 올라왔나요? 방청 후기가 뭐 어느 블로그에 올라오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종합돼 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님이 이미 다스베이다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는 설이 이미 파다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나온 주된 내용이 용역 평론가나 촉법 평론가라는 어떤 딱지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지금 그렇게 지금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때 ABC 때도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그냥 공론장에 나올 거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그럼 공론장에서 선수로 뛰든지 본인만 우쭈쭈 해주는 방송 나가가지고서 마이크 내주면 거기에서 발언하면은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그 방송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방식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나? 지금은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조정실장 통해가지고 댓글과 소통을 하시던데요. 대통령께서 그런 화법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좀 낡은 과거의 문법을 이 기득권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는데 이 발악이 통하면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고요. 이 발악이 통하지 않으면 응원봉으로 윤석열을 진압했듯이 다시 한번 그 응원봉에 생동감 있는 국민적 저항이 이 기득권자들의 발악을 저는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실컷 하세요. 실컷 하고 본인들의 민낯이 더 드러나야 돼요. 더 드러나야 저는 채팅창이 국민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쓰세요. 더 드러나야 돼요 민낯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열심히 댓글 하세요, 쓰시는 분들이나 네네네. 우리가 또 이제 우리 한겨레는 전통적인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방청 그리고 후기 어차피 뭐 내일 방송이 나올 거니까요. 방청 후기와 등등이 정보가 종합돼 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님이 녹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이제 퍼져 나오고 있는 건데 금요일에 그 본 방송이 나오면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맥락까지 토론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제 보지만 뭐 대통령의 재개발식 독단 정치가 원인이라 진단하였다라는 설 그리고 작년 말 민주당에 유입된 외부 용역 세력 SNS 기반 과시 세력 및 이른바 촉법 용역 실태를 지적한 내용 그리고 촉법 평론가 난립 현상 지적 및 이 사태의 본질적 배후는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 뭐 등등의 주장이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10초만. 제가 딱 하나만 진짜 10초만요. 10초만. 지금도 설명이 길어서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ABC 이론만도 잠깐만요. ABC 이론만도 못한 이론으로 ABC 이론을 또 반복하고 있고 저는 유시민이라는 한 인생을 보면 장관도 했고 또 인플루언서고 영향력도 큰데 그냥 인생이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오면 또 샌드백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방에서 두드러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인생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요 또 불쌍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 성대가 불쌍해요. 제 성대가 이걸 또 비판하느라고 제 성대를 또 무리해서 써야 되니까 둘 다 불쌍하다. 저는 저 그렇게 아름다운 봅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여기 채팅창에서 이제 아마 크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 신인규 박영식 평론가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지금 왼쪽 자리 비어 있거든요. 왼쪽 자리에 유시민 장관 와서 출연료를 혁신적으로 불러보세요. 혁신적으로 한번 앉힐 수 있게. 그건 혁신적으로. 그 제작자랑 얘기한 바가 없이 괜히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 또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티셔츠 얘기했다가 난리 나가지고 혁신적으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세요. 혁신적인 길로. 부를 텐데요. 그분은 가치를 위해서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롱 아닙니다.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모셔가지고 저는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낯을 붉히는 것 같아요. 어깨동무 하고 시작 전에 어깨동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한번 토론을 하면 또 근데 되지 않을까요? 가치를 위해서 나오는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가치를 위해서 나오면은 가리지 않고 다 나와야지. 수습이 안 되나요? 특정 방송사만 나가가지고 우쭈쭈 방송만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치를 위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치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나오셔야 말이 성립이 되죠. 역시 오늘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죠. 오늘 저희 투수답게 직구를 아주
센 직구를 그러니까 저한테도 유시민의 던지고 인생과 신인규의 성대가 불쌍해요. 이렇게 가면.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는데 저거 하시긴 할 거예요. 저기 어떤 정청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해야 돼요. 지금 제작진이 아까부터 올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생방 중에 저걸 또 보고 있노라니. 그렇죠.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아서. 장르 정리해서